이번 AI 사이클의 가장 핵심 업체는 엔비디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 동향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대한민국 AI 그러면 HBM으로만 볼 건지 아니면 이게 삼성 파운드리가 이 AI라는 어떤 수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그걸 이제 지켜보는 게 중요하죠. 내년을 본다 그러면 여기 턴어라운드를 얼마나 세게 할 회사들, 전공정업 관련된 업체들이나 소재 부품 쪽 그런 업체들이 좀 유망합니다. 그 경쟁자가 많지 않은 맞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 그렇죠. 그 TSMC가 좀 뭔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어쨌든 파운드리 쪽에서의 그 우리가 기대하는 성장성, 확장성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는 AI 반도체의 확장성, 성장성인데 AI 반도체 관련해서 뭔가 시장이 위축되진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 어떤 빌미가 된 게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 A100 그 오더컷 이슈가 나온 게 제일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수요에 대해서는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얼마 전에 네. 그 바로 나왔던 뉴스 엔비디아는 네. 뭐 중국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수출 지금 현재 우리가 40% 정도 오히려 쇼티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수요는 걱정 없다. 이렇게 나왔었던 게 바로 얼마 전인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컨퍼런스 콜에서 이게 TSMC도 이야기했었거든요. 이게 코워스라고 하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H100이나 A100 같은 칩은. 그게 2025년까지 쇼티지라고 했어요. TSMC가. 쇼티지라고 했고, 지금 H100 같은 경우는 사고 싶은 업체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공급이 안 되거든요. 올해 아무리 팹을 쥐어짜서 만들어도 50만 개밖에 안 되고, 내년에 이거를 이제 150만 개에서 200만 개까지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TSMC의 계획인데, 엔비디아와.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수요가 벌써 빠진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지금 그 미국 시장에서도 보니까 시총 세계 1위가 이제 애플이었는데 이 AI를 앞세운 이 MS가 이제 시총 1위를 탈환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그 AI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게 MS 그 365 코파일럿이잖아요. 그게 한 달에 $30 받는 그 이제 기존의 그 오피스에다가 그 AI 오픈 AI 챗 GPT-4를 붙여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좀 서비스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네. 처음에 그거 한다고 했을 때는 막 와 이제 뭐 네. 저 PPT 못하는 사람들 이제 말로 쉽게 할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막 떠올랐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조용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활성화되고 있으면 막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와야 될 텐데. 그렇죠. 사실 그렇죠. AI라는 게 지금 기대감이 너무 높아요. 사람들이 이게 뭐 엄청난 이제 완성도 높은 서비스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제 구글 바드 같은 경우는 한국어를 잘 못하고, 네이버가 내놓은 큐 같은 경우는 헛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헛소리만 네, 뭐 물어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걸 돈 주고 우리가 써야 돼 이런 이제 의문이 있는 건데, 기술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 예전에도 그러면 생각해 보면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왔을 때 우리 옴니아 보고 그랬잖아요. 아 이게 스마트폰이라는 게 쓸 게 안 돼. 그게 옴니아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뒤에 갤럭시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쓸만한 거였고, 아이폰은 충분히 쓸만한 거였죠.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라는 게 점진적으로 계속 개선되면서 뭔가 이 또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는 거죠. 특이점이라는 거를. 이제 그런 것들 기다려야지. 항상 주식 투자자들은 급하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서비스 넣어놨는데 별 볼 일 없대. 그러면 AI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건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굉장히 이거는 하나의 긴 트렌드로 보셔야 돼요. AI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것이 앞으로 얼마만큼 커질 시장이냐 서비스냐 요 부분에서 봐야지, 지금 당장에 그 적응해 나가는 그 과정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일찍 판단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AI라는 건요, 개선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얘들 강화 학습을 하고 이렇게 뭐 지도 학습을 받잖아요. 그럼 계속 그 어떤 디버깅을 순식간에 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판단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AI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더 계속 그 화제가 될 수밖에 없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지금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AI 이제까지 그 관련된 주식들 많이 조정이 있었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조정을 받았을 때 지금 투자할 만한 관점으로 봐야 될지, 아직도 밸류에이션이 지금 너무 이렇게 좀 오버슈팅이 돼 있는 걸로 봐야 될지.
일단 이제 그 이번 AI 사이클의 가장 핵심 업체는 엔비디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 동향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일단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해서 그래도 15% 20%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저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다가 다시 상승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엔비디아 관련된 업체들은 다시 한번 또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거든요. 뭐 그게 이제 뭐 일본에는 이비덴이나 디스코 같은 업체, 그리고 국내에서는 뭐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뭐 이런 회사들이 다 관련된 건데, 뭐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수준의 탄력도를 기대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충분히 다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룸들이 있고, 그리고 이게 AI라는 그 범주가 이게 얼마나 확대될지를 봐야 돼요. 기존처럼 우리는 대한민국 AI 그러면 HBM으로만 볼 건지, 아니면 이게 삼성 파운드리가 이 AI라는 어떤 수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그걸 이제 지켜보는 게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그 삼성전자가 사실 우리 경기 뭐죠? 그 경기 선행 지수 이런 거에 맞춰 가지고 잘 팔릴 때 떨어져, 잘 안 팔릴 때 이 여기에 맞춰서 주가가 워낙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거를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밸류에이션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해 줄 수 있는 게 이 파운드리 사업 쪽에서의 그 실적일 것이다. TSMC처럼 이런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근데 시장에서의 판단은 정말 잘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의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객사들을 막 이렇게 끌어들이고 있는 어떤 소식이 잘 안 들리고 오히려 떨어져 나간 소식만 들려왔잖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그동안에는 TSMC가 너무 잘했죠. 네, 그 사실 뭐 1등, 2등이라고 하지만 압도적인 1등과 굉장히 꾸역꾸역 따라가는 2등의 어떤 모습이었는데, 최근에는 TSMC가 약간 틈을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뭐 애플의 3나노도 제대로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팹리스 업체들도 가뜩이나 TSMC 쪽에는 파운드리 가격도 비싸고, 사실은 20% 30% 비싸거든요. 동급 대비, 선단공정 대비해서. 그리고 이제 TSMC도 계속 기다려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삼성 만약에 3나노 GAA 쪽에서 뭔가 가능성을 보인다 그러면 이게 순식간에 또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게이트올 어라운드 관련 주들을 계속해서 주목하라고 하는 게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GAA를 계속해서 봐야 된다. 네네. 네. 지금 지금 그 삼성전자 사실 HBM과 관련해서 하이닉스의 어떤 독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를 조롱하는 분위기도 있었어요. 도대체 뭐 했냐? SK가 저렇게 준비할 동안 경영진들 뭐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하여튼 삼성전자도 좀 열심히 따라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구도가 확 바뀔 것이냐?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이 기대감으로 그동안 좋았잖아요. 이 기대감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삼성전자가 본격 전열을 정비했을 때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를 이제 또 확 낮춰야 될 것이냐? 이거는 약간 업계, 산업에 있는 정확한 팩트를 원하느냐, 아니면 시장에 이거를 응용을 하는 거는 또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산업 전문가로서 여기 나와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2019년 이후로 연구개발을 3년 동안 안 했는데 이게 갑자기 따라갈 수 있겠어요? 라고 이제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SK 하이닉스가 당분간은 압도적일 거고요. 뭐 삼성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즘에는 스토리텔링으로 주식이 가잖아요. 그러면 삼성이 설령 9월에 HBM3를 양산하겠다고 했는데 못했다고 하더라도 삼성의 공식적인 코멘트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관련 주가들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산업이 이게 뭐 정확하게 뭐 장기적으로 보면 그 산업의 방향대로 주가도 가겠지만, 우리는 당장 다음 주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에서 어떤 코멘트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주가는 결국 움직일 거라고 생각해요. 단기적으로 보면 결국 올 하반기에 어떤 그 AI 반도체 주가의 흐름은 결국 삼성의 어떤 IR 톤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사실 다음 주 수요일이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가이던스가 나올 것이냐, 그게 또 여기 많이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마이크론의 그 미국 쪽에서 그 리포트들 보면 좀 이렇게 위쪽으로 상향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뭐 이건 이제 업사이클로 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는 전문가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기대하는 거는 또 이거죠. 마이크론이 HBM 쪽으로 또 얼마나 공격적으로 이 어떤 코멘트를 할까, 컨퍼런스 콜에서. 그게 또 우리나라 HBM 관련된 주가들에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마이크론하고 관련된 국내 서플라이 체인들이 좀 있어요. 뭐 직접적으로 이제 거래를 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네오셈이라는 회사는 이런 SSD 컨트롤러 쪽으로 이제 마이크론 쪽으로 많이 납품하고, 그리고 뭐 사실 뭐 마이크론이 또 HBM을 한다 그러면 본딩 쪽에서는 또 한미반도체라는 회사가 또 가능성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관련돼서 또 움직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숫자 그 자체보다는 그 회사가 이야기하는 톤, 그 코멘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삼성전자도 이제 가장 먼저 예비 실적, 예상 실적 발표를 먼저 하잖아요. 그게 언제죠? 이거 가지고도 말들이 많던데, 적자가 뭐 2조냐 3조냐 가지고. 당초 전망치보다는 상향 조정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요? 당초 그러니까 적자 폭이 좀 더 클 것 같다? 그러니까 적자폭이 좀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줄어들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이야기했지만 4분기 또 모바일 디램 그 고정거래 가격을 20% 올린다라는 뭐 뉴스도 나왔잖아요. 그게 뭐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그거 없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또 반영하면 또 어떤 그 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재무적으로 따져보면 올해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나쁜 거죠. 네. 지금 그렇다면 뭐 좋아질 거라고 본다면 거기에 관련된 소부장들 다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게 HBM 앞으로 더 좋아질 그 주력 성장 섹터 이쪽에 그 아이템들과 관련된 기업들, 그래서 뭐 한미반도체가 됐던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올랐던 거잖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분야가 성장할 거라고는 보지만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삼성전자 투자하면 수익률이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그 소부장 가운데서 선택하고 싶은데 좀 덜 오른 섹터 요 분야를 들어간다면 어디가 있을까? 그 HBM 관련해서 여기 후공정단 말고. 일단 전공정 쪽에서 관련된 주식들이 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공정 쪽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 수요의 회복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 모바일, 그렇죠? PC와 모바일 쪽이 이제 회복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쪽으로 보면 뭐 원희가 IPS 같은 정착 업체도 괜찮고, 유진테크, 그리고 뭐 그 어떤 PR 스트립 하는 PSK, 뭐 이런 회사들도 괜찮고요. 그리고 뭐 파츠 쪽 업체들도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지금 밸류에이션이 싸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희 QNC라든지 뭐 TCK 뭐 이런 회사들도 주목해서 볼만합니다. 근데 다만 싼 거는 항상 싼 이유가 있다. 근데 관심에서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엉덩이 무겁게 버틸 수 있는 분들은 그런 주식들도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보수적인 분들, 맞습니다. 소위 가치주 투자한다라는 그렇죠. 관점으로 한다면. 맞습니다. 모멘텀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답답하지. 주도주 비싸더라도 그런 주식들을 사실 거고, 본인은 이제 심장이 좀 작아서 나는 오래 그래도 버틸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전공정 관련된,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 케미칼류들, 이런 회사들이 좀 괜찮죠. 그러한 것 가운데서 이제 지난번에도 출연하셨을 때도 이제 주목하셨던 게 한미반도체였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좀 올랐어요, 계속. 네네. 그래서 그때 5조까지는 가지 않겠냐 이런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네. 거의 그 근처란 말이에요. 4조 8천억 막 그렇죠. 이렇게.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오르면 수익 실현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조금 이 변경된 상황에 따라서 이 목표 주가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떤 전통적인 밸류에이션으로 볼 거냐, 아니면 모멘텀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사실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부담스러운 자리는 맞아요. 이게 이제 제가 타깃했던 밸류에이션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그런데, 그러면 모멘텀이 끝난 거냐? 그게 아니죠. 이제 모멘텀이 이제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투자의 성향에 따라 좀 잘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TC 본딩 쪽으로 수주들이 엄청나게 또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네. 그 어떤 나오는 수치들에 따라서 네네. 그 한미반도체도 이제까지는 뭐 한 5조 정도로 보셨다고 하면은 네네. 여러 현상에서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죠. 뭐 오버슈팅 하는 것까지는 뭐 어떤 뭐 저희 예측의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모멘텀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또 대응하는 게 맞죠. 네. 지금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돌아오잖아요. 요즘 뭐 하도 시장이 힘들고 또 많이 올라온 주식들, 그래서 밸류가 좀 비싸다, 이렇게 판단되는 주식들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 실적 시즌에서 이 ITG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어떤 업체들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그 3분기 실적이 나쁜 업체들 중에 향후 많이 회복될 회사들을 많이 봐야 오히려 됩니다. 지금 3분기도 좋은 업체를 찾기보다. 그렇죠. 아마 3분기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주가로는 별로 재미없을 거예요. IT 회사들이
하긴 3분기가 좋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지금은 삼성전자가 뭐 저런데. 그렇죠. 감산을 이렇게 빡세게 했기 때문에 숫자가 좋을 수가 없는데 향후 이제 내년이 중요하겠죠. 사실 뭐 4분기 모멘텀이라는 게 없잖아요. 주식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내년을 본다 그러면 여기 턴어라운드를 얼마나 세게 할 회사들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약간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전공정 관련된 업체들이나 소재 부품 쪽 그런 업체들이 좀 유망합니다. 지금으로서 내년 업황 턴어라운드를 본다 그러면. 그렇군요. 자, 이런 실적 시즌에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좀 실적을 보면서 뭐 매도하거나 뭐 새로 사거나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기준들로 조금 전에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또 다른 어떤 기준들로 이게 관전을 해야 될지. 저는 이제 그런 그 어떤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세게 나오는 업체들 어떤 특징이 굉장히 공급자 우위인 아이템이 많아요. 뭐 한미반도체 같은 그런 제품들도 마찬가지죠. 약간 지금 공급자 우위에 있는 것들이고 다른 어떤 지금 또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이 싼 업체들 중에서도 충분히 공급자 우위인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뭐 저는 원익 QNC 같은 업체들도 대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뭐 이런 회사들이 하는 그 아이템들이 쉽사리 경쟁사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영역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업체들 중심으로 약간 턴어라운드 관점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들이 많은 이런 아이템들은 그게 턴어라운드가 되더라도 그렇게 세게 올라가기 힘들고 그런 업체들은 아주 시장에 유동성이 많을 때 같이 그냥 따라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뭐 유동성이 굉장히 막 이렇게 뭐 풍족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시장에. 네. 그러니까 그 경쟁자가 많지 않은 맞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 그렇죠. 그게 아까 그 특징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뭐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뭐 인상계 애천트를 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다른 회사에 팔 수 없는 단점은 있죠. 왜냐하면 삼성하고 같이 개발한 고선택피 인상계 독점 공급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삼성 쪽에만 파는 건데 근데 삼성이 턴어라운드를 세게 할 거잖아요. 지금 감산을 35%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돌아서면 얼마나 또 물량이 늘어나겠어요. 이제 그런 쪽을 보는 거고 그리고 동진 세미캠 같은 것도 국내에서 PR 소재를 생산하는 유일한 회사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일본의 JSR하고 TOK라는 회사가 주요 공급업체인데 세계 EUV용 PR 1등 업체가 JSR이라는 회사인데 최근에 일본이 국유화를 선언했어요. 그래요? 네, 일본 국부펀드가 주식을 다 매입해서 상장 폐지시키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아베 소부장 때 한번 당했는데 그렇지. 계속해서 이거를 끌고 가기 쉽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든 동진 세미컴을 키워서 일본 어떤 그 의존도를 낮춰야 되는 니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삼성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어떤 PR 소재 국산화율을 30%까지 높이겠다고 했는데 지금 동진 세미캠이 담당하는 비중이 12%거든요. 그럼 앞으로 18% 더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 회사가 뭐 IR도 안 하고 뭐 이런 뭐 단점들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뻔히 보이는 뭐 그런 성장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엉덩이 무겁게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참 근데 그 엉덩이 무겁게 이게 단순한데 네. 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참 힘든 거야. 이게 옆에서 뭐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 뭐 네. 이오테크니스, 뭐 이런 주식들이 막 팡팡 옆에 튀어 올라가면 내 거 안 움직이면은 막 짜증 나거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어떤 재미없는데 무거운 주식들을 계속해서 분할 매수하고 그 트레이딩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어떤 사람이 그 어떤 멀티태스킹이 잘 못해요. 투자자들은. 그리고 참 분할 매수도 네. 그 보면은 정말 한 두세 번 잘해야. 그러니까 그냥 왕창 사가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왜냐면 이게 내가 사는 이 시점이 가장 바닥일 것 같거든. 그렇죠. 내일이면 오를 것 같고. 맞아요. 그런 거 이제 본인이 스스로 컨트롤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ETF 사는 것도 방법이에요. ETF. 그러니까 월급 들어올 때 그냥 알아서 이렇게. 네. 지금 요와 관련해서 HBM 혹은 이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렇게 좀 괜찮은 많이 네. 담고 있는 ETF가 있나요? 뭐 신한에 나오는 뭐 그 ETF도 소부장 쪽으로 잘 이렇게 돼 있고요. 소부장 쪽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네 소부장 맞습니다. 네, ETF. 뭐딱 HBF이라고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회사들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냥 소부장 관련된 업체들 보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네. 자, IT 쪽에 투자를 이미 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투자와 관련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사실 이 촬영 날짜에도 봐도 오늘 9월 22일인데 굉장히 공포스럽잖아요. 시장이 굉장히 공포스럽고 그런데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결국 업황 자체는 올 하반기 돌아설 수밖에 없고 결국 내년 업황을 당겨온다 그러면 결국 저는 뭐 올 가을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10월까지는. 네, 10월에는 괜찮고 뭐 그래도 연말에 또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좀 조정받겠지만 내년 뭐 시장을 본다 그러면 올해 가을에 좀 좋은 종목들 지금 밸류에이션 쌀 때 잘 담아두면 약간 조금만 뭐 시기를 길게 보면 내년에 또 굉장히 또 잘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작년 말에 제가 꼭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내년 반도체 쪽에 또 이렇게 업황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이야기하면 아무도 안 듣죠. 그렇지. 막상 또 지금 이렇게- 좋은 거, 그렇죠. 다음 주 좋을 거. 그렇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알면 저만 하지 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실감으로 나눕시다. 그렇죠. 뭐 성공하신 투자자들 수많이 만나보셨지만 그런 비법이 따른 분 한 분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하다가 예상과 다른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 때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잘하는 분들, 이게 맞습니다. 이제 실력자들이시더라고요. 맞아요. 결국 대응하는 거죠. 뭐 시장을 예측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오전장만 해도 그 사실 공포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 11시 반 정도인 지금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 전환을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모색을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코스피도 0.22 정도로 올라왔거든요. 물론 이제 금요일이니까 또 후반에 그렇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맞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건 아까 정말 뭐 4, 5%대 빠졌던 주식들 이렇게 얼핏 훑어봐도 지금 다시 보합권으로 올라온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 주식은 역시 공포에 사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모르지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떻게 될지. 그러나 어쨌든 분할로 그렇게 산다면 오히려 이럴 때 막 올라갈 때 따라 사는 것보다. 그렇죠. 그런 거 하려면 그 회사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회사의 비즈니스와 어떤 업력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이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미리 시장 좋을 때든 안 좋을 때든 미리 공부해 놓고 이게 기회가 왔을 때는 약간 이제 야수의 심장을 또 가져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IT의 신 이영수 대표와 함께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된 또 TSMC 관련된 주요 경영 사항들, 그다음에 시장 상황을 한번 좀 짚어봤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